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완전히 뇌절한 국힘당 정치인들이 어떤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는지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당연히 문영배 대행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헌재에 대한 공격,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용인하는 순간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것 자체가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심각한 범죄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핵심만 전해드리자면, 먼저 문영배 대행이 왜 경찰에다가 적극 수사를 바란다고 했냐, 카페 논란이 도대체 뭐냐, 이것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고교 동창 카페에 음란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기사가 쏟아졌거든요. 이 자체도 문영배 대행, 정확히는 윤석열 내란 수괴범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윤석열 탄핵을 막을 수 없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적으로 계속 흠집내기를 하고 나중에 부정 탄핵으로 연결되는 거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문영배 대행이 문제적인 내용을, 그런 걸 남긴 게 있냐? 이런 거 보면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바로 그거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떤 짓을 하고 있냐? 늘상 해왔던 거 있잖아요. 마치 뭐가 있는 척, 마치 진짜 심각한 문제를 저지른 척, 그런 식으로 프레임 전쟁, 이거 바로 또 들어온 건데요. 더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제목 보고 댓글만 보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결국엔 이게 돌고 돌아서 나중에는 뭔가를 일단 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냐, 설마 진짜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사람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하다하다가 완전히 뇌절을 해서 행범방이라는 말도 안 되는 네이밍까지 저렇게 붙이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어디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참전을 했는지 이것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정원과 깊숙하게 얽혀있는 이 스카이데일리, 여기서 지금 5만 가지 허위 조작 정보를 뿌려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오히려 본인들의 지지층 결집을 하고 트래픽 올라가니까 좋아, 오히려 좋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문영배 대행이 지키고 싶은 건 정의가 아니라 음란물일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사 제목, 댓글,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이따위 유사 언론, 이거 언론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런데 여기저기서 쏟아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뭔가 문제는 있구나, 이렇게 기억에 남는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걸 또 처음에 시작했던 게 바로 또 그 유명한 뉴데일리인데요. 여기서 이제 행범방 얘기를 하면서 사방에서 저 행범방이란 키워드를 지금 막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뉴데일리도 따끔한 비판을 받는데요. 이런 짓거리 너무 유치하지 않냐? 그렇게 따지면 내가 가입한 고등학교 카페에도 이상한 광고 많은데 나도 범죄자 되는 거냐? 그걸 올린 사람이 문제 아니냐? 그냥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헌재를 흔들겠다는 거예요. 문영배 대행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도 있지만 더 들어가 보면 결국 헌재 멱살을 잡고 그 내란 수괴 처벌은, 탄핵은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저런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튜버들까지 여기저기서 붙어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2030 세대 얘기는 도대체 왜 여기서 꺼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2030 세대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모이니까 일종의 컴플렉스가 드러나서 저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무슨 백골단 타령하고 아주 별의 별 헛소리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서 내가 뇌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런 유사 언론, 그리고 유튜버들, 심지어 국힘 정치인들까지 여기에 참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판사 출신 나경원이 나 부끄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열심히 또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 판사 출신으로서 부끄럽다는 얘기를 본인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런 거는 나경원 입장에선 신경도 전혀 안 쓰는 거죠. 헌재는 신뢰 추락을 자초해왔다, 그리고 졸속 편향, 탄핵 심판 운영,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들은 답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게 문영배 대행이 뭔가 저런 카페에 가입을 안 했었으면 어땠을까, 조금이라도 더 행실을 바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 자체가 저들의 프레임에 넘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저들은 문영배 대행이 아니라 누가 왔더라도 5만 가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시나리오를 썼을 거라는 거죠. 그냥 그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DC, 미정겔, 국힘겔, 국힘 비대위겔 이런 데서 문영배 대행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장난감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난감, 내가 오늘 도파민을 어떻게든 자극하고 싶은데
그 장난감 이 먹잇감 잘 걸렸다. 내가 좀 데리고 놀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적인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심지어 국힘 내란 폭도당 정치인들까지 여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박성훈도 마찬가지로 정치인인데 저런 식으로 낮과 밤이라면서 행범방 사건이란 키워드를 지금 막 뿌려대는 걸 알 수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저런 식으로 현역 정치인이란 것들이 정말 이제 뒤도 안 보고 그냥 이런 데에 냅다 뛰어들어가지고 자기의 이름 한번 알려보려고 열심히 어그로를 끄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확실하게 처벌하는 선례를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뒤집어가지고 민주진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니까요. 뭐 언론이라든지 유튜버라든지 민주당 정치인이라든지 심지어 대권을 운운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까지 여기에 끼어들어가지고 만약에 이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인간은 싱크탱크에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저기에 또 참전해가지고 열심히 또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무슨 젊은 사람들이 환멸을 느낄 거다 이따위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당신같이 막 부친 땅 내로남불 비판을 받고서도 오히려 막 이준석 씨랑 같이 막 눈물 질질 짜면서 막 이거는 억울한 거다 책임질 일 없다 눈물쇼를 하고 이런 게 가장 역겹다는 겁니다. 이준석 씨는 그렇게 공정한 경쟁 타령을 해놓고 결국 윤희숙, 땅이숙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입장 보였습니까? 저렇게 질질 짜면서 또 쇼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 인간이 지금 와가지고 무슨 젊은 층들 얘기라고 뭐 환멸 느낀다는 얘기하면 심지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영배 대행이 여기에 글을 남긴 것도 아닌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니까요. 이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영배 대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핸드폰 번호까지 찾아내가지고 문자 협박, 진짜 사이버 테러,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국힘겔, 미정겔, 이 DC 지금 범죄의 소굴입니다. 근데 DC 운영자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만 하면서 나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니까 이건 결코 우리가 용납해서 안 된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카톡 테러 헌법재판소에 대한 파괴를 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뭐 행백 카톡이라 그러면서 쌩 난리들을 치고 있는 거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저들의 그 도파민이 또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이게 온오프라인 이제 구분이 의미가 없어진 시대에 저걸 그냥 방치해서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국힘 정당까지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노골적으로 헛소리,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다가 난리가 났는데요. 이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겠냐? 그러면서 포스터를 공유합니다. 그게 어떤 포스터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DC 내에서 나오는 허위 조작 정보를 그대로 공당이 덥석 물고 그거를 공식 페이스북에 당당하게 게재를 한 건데요. 재판 도중에 자리를 비우고 한마디로 문영배 그 대행이 댓글을 지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는데 바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저런 식으로 국힘 대변인 공식 논평이라면서 그 다들 아시는 그 일베 박민영 씨가 또 여기에 끼어들었거든요. 진짜뉴스 발굴단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가짜뉴스들을 뿌려대고 있는 이 박민영 씨 지금 계속해서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변론 중에 한마디로 문제적인 글을 삭제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웠다가 딱 걸렸다. 이게 지금 국힘 내란 폭도당의 그 주장인데요.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이런 식으로 뭐 미국 정치 갤러리에서는 마치 글 때문에 도망친 것처럼 저렇게 장난질을 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밑에 사진이 팩트입니다. 맨 오른쪽에 원래 빈 자리인 거예요. 정확히는 이제 마은혁 후보 지금 국힘당과 최상목이 깽판을 쳐가지고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댓글 관련해서도 지금 저들이 조작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문영배 대행은 과거에 그것도 2009년입니다.
정확히 저들이 문제제기 삼는 시기랑도 안 맞아요. 근데 그때 댓글로 이제 끝말잇기 놀이를 했었던 건데 그 뒤에 니자를 저렇게 없애버린 다음에 마치 음란물에다가 댓글 남긴 것처럼 짜깁기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저들은 그러니까 공작, 조작, 뭐 허위 사실 이런 거 아니면은 제대로 승부를 볼 수가 없으니까 맨날 밥 먹고 24시간 저짓거리만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도대체 그런데 저런 것들이랑 대화와 타협과 협치를 하라고 하는 민주당 내 정치인들은 뭘 보고 그러는 겁니까? 이거 알고도 지금 저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제가 계속 묻지 않습니까? 저것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설득이 되면 이렇게 헌법재판소까지 건드리기 위해서 문영배 대행을 장난감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니까요. 방법을 제시해달라 이겁니다. 방법은 제시도 못하면서 맨날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고 있고 추상적인 얘기하면서 맨날 뭐 이재명 대표한테 포용 얘기나 하고 있고 좀 적당히 좀 해라 이겁니다.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 뻔히 보면서도 그렇게 이재명 대표님 멱살만 잡고 흔들고 싶습니까? 이게 그래놓고 겉으로는 막 포장을 하면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도대체 시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하면, 당원들이 얼마나 웃으면 저따위 얘기들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냐고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힘당 공식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까지 올라오는 상황 아닙니까? 이러니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팩트체크조차 안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금 국힘당 페북에도 지금 엄청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라 조작 선동에 올라타서 공당이 역거용 짓거리나 하고 있다. 국힘계 조작한 짤을 그대로 퍼와가지고 선동하는 게 어떻게 공당이 할 일이냐. 이렇게 가짜뉴스를 대놓고 퍼나르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역풍 세게 맞은 상황이고요. 문제는 국힘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안 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지금 저들과 동기화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 국힘, DC, 극우 유튜버, 친일 뉴라이트 다 한 몸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같이 헌법재판소를 저렇게 맹비난을 하면서 뭐 김기현이라든지 권영세라든지 뭐 심지어 뭐 여권 관계자라는 것도 왜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는지를 생각해봐라. 지들이 실컷 가해를 저질러 놓고 오히려 피해자들한테 야, 네가 한번 왜 그렇게 당했는지 생각해봐. 이따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제정신입니까? 저것들한테 어떻게 여권 관계자란 말을 붙여줄 수가 있는 겁니까? 저것들은 정치계에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또 자기의 이름 한번 실어보려고 원희룡 같은 사람이 또 나와서 국민 앞에 헌법재판소를 고발한다. 뭐 헌법 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역겨운 얘기나 쏟아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저런 것들이 무슨 유력 정치인 행세를 해왔으니 나라가 뭐 민생은 물론이고 경제 성장이라든지 뭐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라든지 양극화 해소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래놓고 쟤네들이 무슨 보수 대 진보, 좌파 대 우파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되지 않습니까? 저 윤석열 제명이나 탈당을 징계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윤석열 그대로 냅두겠다. 국힘당하고 지금 한 몸통이 됐기 때문에 저것들은 당연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품은 당, 내란당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내란 세력 대 호헌 세력, 헌법수호 세력 이렇게 나눠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까지 무너뜨리려는 저 추악한 내란 세력들의 만행 짧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고요.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